황제가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에 위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비난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완벽한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고평능 사변으로 권력을 잡았던 사마이가 죽은 이후에 사마사는 조방을 폐위시키고 13살의 조모를 황제로 세웠습니다. 고평능 사변은 249년에 일어났던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를 이용해서 사마이는 정권을 잡죠. 한편 사마이는 제갈량과 쌍벽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제갈량은 수차례에 걸쳐서 북벌을 단행했는데 그때마다 사마이에 막혀서 실패하죠.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중달을 쫓았다라는 고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마중달이 사마위를 말합니다. 조모는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마소가 실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소는 사마위의 아들이며 사마사의 동생입니다. 조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사마소에 대한 분노가 점차 커졌습니다. 그래서 19세가 되었던 260년에 왕침, 왕경, 왕업 등을 불러서 권력자인 사마소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당시 군대와 관료들에 관한 일은 사마소가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조모가 사마소를 제거하기를 고집하자 왕침과 왕업은 사마소에게 가서 황제가 사마소를 제거하려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소는 대비하게 된 것이죠. 한편 황제는 궁궐 호위병사 등 300여 명을 끌고서 황제가 타는 수레인 연을 타고 칼을 뽑아 들고서 사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궁을 나섰습니다. 이에 사마소의 동생인 사마주가 황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군대를 물렸습니다. 그러자 가충이 나서서 황제를 막았습니다. 가충은 나중에 황후가 되는 가난풍의 아버지입니다. 가난풍은 악녀로 유명합니다. 그녀 때문에 나중에 진나라 황실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직접 칼을 뽑아들고 싸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을 감히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마소의 병사들은 점차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에게 칼을 겨누는 행동은 반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족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성제가 가충에게 물었습니다. 사태가 시급한데 어찌해야 합니까? 가충은 사마소가 너희들을 기른 것은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다.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이에 성제는 창을 들어서 황제를 찔렀습니다. 황제는 수레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황제가 살해당하자 사마소는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황제를 직접 죽였던 성제와 그의 형인 성조를 처형했습니다. 황제를 죽인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크나큰 포상을 기대했던 성제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잡혀서 처형당하고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황제가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죽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 희생양이 됐던 것이 성제였던 것이죠. 조모는 조조와 같은 재능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조조는 유비, 손권 등과 함께 위촉으로 불려지는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선두주자였죠.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모는 너무 성격이 급했습니다. 조모는 시야에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군사적으로는 사마소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자신을 미꾸라지에 비유했다고 화를 내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마소의 도발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공을 하면 황제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죠. 그 정도로 사마소의 권한이 컸던 것입니다. 조모는 스스로를 잠룡에 비유하고 사마소를 미꾸라지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소가 화가 났던 것이죠. 이후 사마소의 아들인 사마염이 조모의 다음 황제였던 조안에게 선의를 받아서 265년에 진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됩니다. 조모는 잠룡시를 지어서 스스로를 어금니와 발톱을 감추고 우물에 머물러 있는
잠룡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소를 자신을 희롱하는 우물 속의 미꾸라지로 비유했습니다. 잠룡은 아직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숨어있는 용을 말합니다. 기회를 얻지 못하고 묻혀있는 영웅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조모의 황제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스스로 힘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강적을 상대했던 것은 무모했습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청나라의 강희제가 오배가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도 참으면서 힘을 길러서 마침내 오배를 제거하고 청나라를 대국으로 키웠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던 책이 녹정기라는 무협지가 있죠. 김용이 쓴 녹정기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주인공이 위서보죠. 실력도 없이 명분만 가지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게 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서 결단해야 합니다. 명분만 내세운 성급한 행동은 자칫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력을 잡은 신하의 손에 좌우되어서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황제 조모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황제 조모는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사마소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마소는 지나치게 황제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조모는 스스로 칼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후로는 거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여 업무를 마비시키고 지나치게 예산을 삭감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편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도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거부하는 선관위를 조사해서 부정선거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국의 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근거 없이 장난삼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황제 조모나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만 있어도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목숨을 걸고 분노하면서 일어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땅의 법과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번영하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자유가 줄어들고 점차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를 신속하게 판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느리더라도 공정하고 위협이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비난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선거 의혹이 생겨나지 않도록 완벽한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앞장서는 지도자가 있고 깨어있는 국민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그들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